자, 이번에 연력학 법칙들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연력학 법칙들의 이름에는 패턴이 있습니다. 연력학 법칙들의 이름에 패턴이 있는데요. 다양한 연력학 법칙들이 있지만 우리가 살펴볼 거는 교과서에 나오는 건 아마 하나일 겁니다. 하나. 근데 조금 여러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연력학 제0법칙, 연력학 제1법칙, 연력학 제2법칙, 그리고 연력학 제3법칙,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연력학 법칙 이름은 이렇게 나갑니다. 굉장하죠? 1법칙, 2법칙, 3법칙, 4법칙 그냥 이렇게 부르면 됩니다. 이렇게 붙여진 이유가 있는데요. 그냥 발견 순서대로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발견 순서대로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고, 이 이름에서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뭐냐면 이겁니다. 0법칙. 우리 숫자 붙일 때, 뭔가 카운팅을 해서 숫자를 붙일 때 보통은 1부터 붙이죠. 숫자를 1부터 붙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쓰죠. 우리 출석 번호를 부를 때도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시간을 얘기할 때도 1시, 2시, 3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지 0부터 시작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법칙이 아닌 0법칙이 존재하는데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연력학 법칙을 쭉 만들어서 이름 넘버링을 다 붙였어요. 처음 발견한 거 1법칙, 두 번째 발견한 거 2법칙, 세 번째 발견한 거 3법칙 이런 식으로 쭉 진행하다가 아차 싶었던 거죠. 이 전제 조건이 없으면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던 모든 내용들이 다 틀어지는데, 그래서 부랴부랴 만든 법칙이 0법칙인 겁니다. 0법칙. 그래서 위쪽에 하나가 더 붙고요. 이름은 저렇게들 붙지만 공식 명칭입니다. 그냥 제가 가로로 붙인 명칭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연력학 제0법칙, 연력학 제1법칙, 2법칙 이런 식으로 붙이는데요. 이러다 보니 좀 밋밋하죠. 그래서 이 녀석들의 별칭이 있습니다. 별칭. 그래서 연력학 제0법칙 같은 경우에는 열적 평형 상태에 대한 이야기고요. 열적 평형. 그리고 연력학 제1법칙 같은 경우에는 별칭이 일반화된 에너지 보존 법칙이고요. 그리고 연력학 제2법칙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의 흐름에 관련된 법칙입니다. 특히 얘 같은 경우엔 저렇게 볼 때입니다. 그리고 연력학 제3법칙은 절대 온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절대 온도.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에는 아마 이렇게 세 개만 할 겁니다. 이렇게 세 개. 그 이유는 연력학 제3법칙도 하면 되는데 귀찮아서 아마 이런 식으로 진행될 거다라고 보면 될 거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연력학 법칙들을 살펴볼 건데요. 연력학 제0법칙입니다. 보통은 연력학 제0법칙을 법칙으로서 다루는 책은 잘 없습니다. 이거를 다루는 책은 잘 없고, 우리 앞서서 열에너지라는 것을 다뤘었죠. 열에너지를 다룰 때 열적 평형이라는 것을 은근슬쩍 끼워 넣어가지고 열에너지에서 다루는 경우가 많은데요. 연력학 제0법칙이 나오게 된 이유를 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되게 간단한 실험입니다. 비커에다가 물을 이렇게 채웁니다. 물을
물을 이렇게 채울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온도계를 하나 꽂겠습니다. 온도계를 이렇게 하나 꽂겠습니다. 잘 안 보이네요. 자, 그러면 표기를 좀 하죠. 요즘에 뭐 비접촉식 온도계, 온도를 직접 측정할 수 있는 온도계도 많지만 예전에는 수온줄을 이용해서 온도를 측정했습니다. 아래쪽에 빨간색 그 유리구 달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빨간색 선이 이렇게 올라오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유리막대에 눈금이 이렇게 책 매겨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눈금을 일금으로 해서 온도를 측정하죠. 이거 어려운 얘기 아니죠? 비커에다 물 담아놓고 거기에다 체온계 이렇게 꽂아놓고 체온계에 있는 눈금을 읽어서 우리 물의 온도를 측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측정되는 온도가 있을 겁니다. 이때 측정되는 온도. 과연 누구의 온도일까요? 우리 물의 온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체온계를 이렇게 집어넣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때 온도를 측정하면 이 온도가 누구 것이냐? 그러면 우리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거 물의 온도 아니냐? 근데 우리가 눈금을 읽은 건 물에 대한 눈금을 읽은 게 아니죠. 우리가 읽은 건 수은주의 눈금을 읽은 겁니다. 그래서 이 온도라고 하는 녀석은 물의 온도가 아니라 수은의 온도가 되겠죠. 됐죠? 자, 그러면 보장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보장해 줄 수 있어야 되냐 하면 수은의 온도가 과연 물의 온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이거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부랴부랴 법칙을 만든 겁니다. 연력학체 영법칙. 그래서 연력학체 영법칙이란 이렇게 됩니다. A와 B가 열적 평형 상태에 있고 B와 C가 열적 평형 상태에 있으면 그 결과 A와 C가 열적 평형 상태이다 라는 겁니다. 이건 또 뭔 개 짜증나는 소리야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열적 평형 상태 표현을 되게 고급지게 있어 보이게 써놨지만 다른 말로 바꾸면 이겁니다. 온도가 같다. 이 얘기를 수식적으로 좀 바꿔보면 이렇게 됩니다. A의 온도 TA랑 B의 온도 TB가 같으면 같고, 두 번째 문장 B의 온도랑 C의 온도가 같다면 그 결과 당연히 A의 온도랑 C의 온도도 같다라는 것이 열적 평형 상태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온도가 같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없는 상태를 이용해서 온도가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읽는 눈금의 온도는 수은의 온도다라고 얘기했죠? 여기 수은의 온도. 그러면 이 수은이 직접 접촉하고 있는 건 물이 아닙니다. 바로 유리랑 접촉하고 있죠. 그리고 이 유리가 물과 접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은의 온도랑 유리의 온도가 같다면, 열적 평형 상태이라면 유리의 온도와 물의 온도가 역시 열적 평형 상태이다면 우리가 수은의 온도를 측정함으로 해서 물의 온도를 알아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연력학체 영법칙은 온도계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법칙입니다. 이것도 안 해놓고 연력학 법칙들을 계속 만들어냈던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만든 게 이건데요. 우리는 열적 평형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열적 평형. 그래서 두
물체가 있을 겁니다. A라는 물체 그리고 B라는 물체가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두 물체가 온도가 같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표현을 좀 바꾸기 위해서 B를 이렇게 좀 표현할게요. 시각적으로 확 보이죠? T는 고온, B는 저온. 뜨거운 물하고 차가운 물하고 섞는다 혹은 붙여놓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라고 생각해 보면은요, 고온으로부터 저온으로 열이 이렇게 이동하겠죠. 고온으로부터 저온으로 열이 이렇게 이동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고온의 물체는 열을 뺏겼기 때문에 온도가 떨어질 거고요. 저온의 물체는 열을 얻었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겠죠. 자,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A라는 물체와 B라는 물체의 온도가 같아지는 순간이 나타날 겁니다. A, B의 온도가 같아지는 순간. 요거를 두 가지 방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열 교환이 없다. 무슨 얘기냐? 열은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데 두 물체의 온도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곳도 없고 낮은 곳도 없죠. 그러니까 줄 녀석도 없고 받을 녀석도 없다. 열쪽 교환이 없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우리 열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할 때 열을 전달하는 방식이 세 가지 있었죠. 대류, 전도, 복사. 그렇다는 얘기는 A라는 물체가 온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방출할 겁니다. 즉 A라는 물체가 열 에너지를 줄 거고요. B 역시 마찬가지죠. 열 에너지를 이렇게 줄 겁니다. 문제는 두 에너지가 같으면 교환이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겠죠. 무슨 얘기냐 하면 친구한테 1,000원 주고 1,000원을 받는 겁니다. 뭔 개 뻘짓인가 싶겠지만 1,000원을 주고 1,000원을 받으면 액수의 변화가 없는 거죠. 이 짓을 계속 하는 겁니다. 친구한테 1,000원짜리 한 장 주고 내가 다시 1,000원짜리를 한 장 받고요. 친구가 가지고 있는 1,000원짜리를 나에게 주면 내가 다시 1,000원짜리를 주는 이 과정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돈은 계속 주고받지만 열 에너지는 계속 주고받지만 실제적인 교환은 없는 것과 동일한 상태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를 볼 건데요. 여기에서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고온의 물체가 잃어버리는 열이 있을 겁니다. 고온의 물체가 잃어버리는 열. 이 열 에너지를 저온의 물체가 최종적으로 받게 되겠죠. 이렇게요. 그러면 그 결과 온도가 같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온도 변화에 대한 식을 나타낼 수 있겠죠? 얘를 풀면은 마이너스 Cm 델타 TH 고온의 온도 변화가 Cm의 델타 TC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여기도 첨자 써야죠. 고온의 물체, 고온의 물체, 저온의 물체, 저온의 물체.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 풀겠습니다. 마이너스 CH MH T 나중온도 마이너스 TH는 CC MC T 마이너스 TC 이렇게요. 근데 귀찮으니까 여기 있는 마이너스 5를 이 안에다 집어넣어 버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 들어가니까 얘는 플러스가 될 거고요. 얘는 마이너스로 바뀌겠죠? 그래서 여기에 첨자를 붙여주고 뒤에 있는 첨자를 지워줌으로 해서 똑같은 결과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떼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런 식이 하나 완성되겠네요. 열표현과 관련된 식이 완성될 거고요. 무슨 얘기냐? 이 식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좀 보겠습니다. 비커에 역시 물을 담아요. 차가운 물을 이렇게 담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 20도씨의 물을 200g 준비한다 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금속을 집어넣는 거예요. 금속. 예를 들어
뭐 비열이 0.07인 100도씨의 금속을 2g의 금속을 집어넣는다. 뜨거운 물체가 들어왔으니까 물의 온도가 상승하겠죠. 얘는 상승할 거고 얘는 줄어들어서 최종 온도에 도달하겠죠. 이때 최종 온도가 얼마니 이런 것들을 계산할 때 이 식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연력학체의 0법칙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연력학체 1법칙은 내용이 좀 깁니다. 그래서 좀 잘라서 진행을 하겠습니다.